안녕하세요. 풋볼앤 트래블입니다. 네, 피터와 그린 오늘 처음으로 둘이서만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 노라님은 현재 원리님께서 진행하신 축덕 투어에 답사차 저희 이제 새 시즌에 또 구상하고 있는 투어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오늘 리뷰할 이런 토트넘 관련된 이런 경기들도 지금 보고 계신데, 토트넘이 이제 마지막 홈 경기를 치렀어요. 네.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 홈 경기인데도 브렌트포드에게 패하면서 분위기가 끝까지 보지 않고 팬들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아예 등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축하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그 만석인 상태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이게 세레머니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긴 했어요. 보면은 막 가족들이랑 나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했는데, 듬성듬성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두 골 먹었을 때쯤부터 등지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두 골을 먹었을 때면 2대1인데 그렇죠.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점수인데도 그동안의 토트넘의 이런 모습들이 한번 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역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를 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렌트포드전 간단 리뷰를 하자면,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또 잘하는 게 되게 조직력이 짱짱하고 뒷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여러 번 월리스 캠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직진하고 돌파하고 스프린트 시도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침투되는 패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침투를 할 만큼 뒷공간을 비어있는 모습을 브랜드포트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차라리 토마스 프랭크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게 더 낫지 않나. 토트넘은 이제 철저히 브렌트포드처럼 어떤 이제 언더독의 마인드로 강팀을 잘 상대하는 감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브렌트포드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전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무조건 명장 이런 감독들보다는 반등을 잘하고 언더독에서 지킬 줄 아는 그런 감독을 데려야 되지 않나. 저는 살짝 아직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욕심이 나는 감독입니다. 물론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을 보면은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 랑글레와 산체스만으로는 그 브렌트포드의 그 속도를 이겨낼 수가 맞아요. 없었습니다. 확실히 뚫리는 게 너무 잘 보였고, 맞아요.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지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라인도 그렇게 막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골에서는 그냥 스킵이 그냥 혼자 공놀이 하다가 뺏겨가지고, 그리고 그 브렌트포드 선수들의 개인 능력 또한 좀 많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또 예전 전성기 레스터 시티를 보는 듯한 그런 속도감과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이겨야 유로파 리그 타력 진출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유로파리그는 브라이튼이 사우스햄튼을 이겨버리면서 이제 완전. 남은 경기를 다 해도 브라이튼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유로파는 실패. 네. 그래서 이게 손흥민 선수가 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려면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가야 그쵸. 되는데, 컨퍼런스도 지금 쉽지 않아요. 네, 살짝 네. 이거는 확실하게 말을 못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야 되고 어떤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많았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탈탈 네. 털려버려서. 이 실력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우라의 마지막 홈 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경기력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 그냥 선수들이 다 나가버려서. 나가버렸죠. 저희 월리스 캠에도 나왔지만 모우라 선수가 인터뷰 때도 울컥했지만 이 인사하면서도 거의 계속 이미 눈이 충혈. 빨개져가지고 네, 맞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흥민 선수랑은 나중에 이제 계속 포옹하면서 브로맨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우라 선수 사실 데스크 시절에 그 영광의 토트넘의 순간을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약스전은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누구도 나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토트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은 컨퍼런스 리그밖에 없죠. 그쵸. 사실 이 경기를 이겼으면 다급한 리그 말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 텐데,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에 비기면서 맞아요. 토트넘은 이제 니가 가라 유럽 유럽파. 대항전 이렇게 돼버렸어. 아스톤 빌라가 지금 현재 그대로라면 컨퍼런스 리그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잔여 경기 한번 살펴보면 브라이튼이 승점 61점으로 이제 아스톤 빌라 토트넘을 제쳐버립니다. 네. 지금 좀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경기가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과의 마지막 경기를 하고요. 브라이튼은 아직 2경기를 더 했어요. 덜했어.
맨시티와 아스톤빌라 원정인데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그렇기 무조건 때문에 이겨요. 사실상 브라이튼과 아스톤빌라 서로 간의 경기가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정말 박빙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혹시 저는 둘 다 지금 상승세고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예상이 힘들어요. 브라이튼이나 아스톤빌라를 좀 챙겨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한 번 봤었는데 네. 막 애정을 갖고 보지 않았어가지고. 아, 그 본인이 보시는 그쵸. 팀과 경기를 할 때 네. 경기를 보셨겠구나. 지금 보시면 승점 61점, 아스톤빌라는 58점입니다. 그런데 아스톤빌라의 득실차가, 근데 브라이턴이 골 득실이 20이고 아스톤빌라는 4점이라서 이거는 뭐 동률을 만든다 해도 이제 브라이튼이 유로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58점, 토트넘 승점 57점이에요. 네. 아스톤빌라가 만약에 브라이튼에게 진다. 지고. 그러면 토트넘이 마지막 남은 리즈 원정을 이긴다. 그러면 이제 좀 행복 회로를 살짝. 네. 그럼 딱 60점이 되면서 아스톤빌라를 제치고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나갈 수 되는데, 있는. 이게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공격력으로 따지면 브라이튼이 이길 수도 있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스톤빌라는 또 에메리 감독이 노련한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경기보다도 이미 우승도 결정된 상황에 어떤 경기보다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쵸. 그런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저번 주에 노라님께서 리버풀이 챔스를 나갈 수도 있다. 그쵸.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뉴캐슬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뉴캐슬은 지금 메뉴와 동률의 승점이에요. 골득실이 35점, 메뉴는 골득실 11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뉴가 사실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뉴캐슬 나머지 두 경기 다 지지 않는 이상은 넘어서기가 좀 힘든 상황. 뉴캐슬 남은 두 경기, 메뉴 남은 두 경기, 리버풀 남은 한 경기가 이 모든 것을 챔스 결정권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뉴캐슬은 홈에서 레스터를 불러들이고요. 네. 원정에서 첼시를 만나게 됩니다. 메뉴가 홈에서 첼시를 또 불러들이고요. 홈에서 풀럼을 불러들이는데 둘 다 홈 경기여서 또. 조금 이 풀럼 마지막 홈 경기를 원리님께서 보러 가시는데, 원리님께서 찍어오시는 그 영상이 재밌게 나오려면 메뉴가 또 이겨야 현장 분위기도 좀 좋게 나올 텐데, 리버풀이 또 올라가려면 아니면 풀럼이. 만약에 지금 리버풀은 또 66점이에요 현재. 네. 여기에서 마지막 사우스햄튼 원정을 이기게 된다면 동률이 됩니다. 그쵸. 메뉴와 69점으로. 메뉴가 첼시와 풀럼 둘 다 진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꿈이 너무 큰데. 딜에서 자리 비우면 안 된다니까 바로 오라고 하는. 69점인데 골득실이 28점입니다. 공격력만큼은 아주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메뉴가 진짜 잘하면 네. 가는데 네. 그 잘이 어렵다는 걸. 심지어 리버풀은 사우스햄튼 원정이고 메뉴는 둘 다 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아스날이 초반에는 아스날이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조기에 리그 우승을 이제 바라보다가 나중에 우승 실패한 그런 팀들 중에 가장 장기간 1위를 유지했대요. 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메뉴가 연달아 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메이가이어가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와가지고 트롤 짓을 한다. 그러면 뭐 네. 조금 가능성이 많아지는. 네. 너무 리버. 리버풀 행복팩, 전지적 리버풀 시점으로 좀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리버풀이 유로파에 나가서 이게 유럽의 다른 복병들에게 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유로파에서 잘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은 할 수 없거든요. 지더라도 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경기하면서 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스톤 빌라, 토트넘 누가 컨퍼런스에 가게 될까요? 기대되는 거. 사실 솔직히 브렌트포드 이겨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좀 토트넘 홈인데. 그쵸. 저도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죠? 처음부터 다 봤는데 뭔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딱 느꼈죠. 어떻게? 이건 아닌데. 왜냐면 케인 골 들어갈 때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도 좋았고 프리킥도 그 멋있게 클루셉스키가 뒤로 살짝 흘려주면서 찬 것이 골이 들어가면서 맞아요. 이거 좀 맞춰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전에서 막 미토마가 막 미쳐가지고 막 아스톤 빌라 홈에서 한다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브라이튼은 공격력이 너무 좋은데 아스톤 빌라 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맞아요. 말이죠. 이게 끝까지 알 수 없는 EPL 이런 긴박한 순위 경쟁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이 마지막 리즈를 잡고, 리즈 원정이에요. 리즈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쵸. 제 생각에는 토트넘은 본머스 원정 가서도 지고 오는 지금 팀이거든요. 팀인데. 리즈가? 설마 입에 방지 못하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토트넘이 리즈를 잡고 아스톤 빌라가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에게 져야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 네.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력 빼고는 빅클럽만큼 다 준비가 돼 있는 팀이에요. 자본도 그렇고. 레비 아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좀 이게 펑펑 그 빅 영입이 없고 항상 좀 조금씩 불필요한 영입들이 많고 너무 사업적인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팬들이 좀 많이 지치지 그런 않았나. 것 같아요. 제가 월리스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경기장만 보면은 진짜. 막 세계 4대 구단인가 이런 느낌이 나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리케인하고 손흥민이 좀 많이 아까운 팀이다. 많이 아쉽죠. 만약에 해리케인이 지금 벽화 보셨어요? 네, 봤죠. 진짜 거의 예전 손흥민 이 벽화만큼이나 그보다 더 압도적인 토트넘의 레전드 대우를 해주는 듯한 그런 벽화여서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겠다. 케인 본인도 손흥민도 그렇고 그쵸.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요. 얘네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토트넘 내년이면은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이거든요. 이적을 한다면 좀 둘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쵸. 둘이 든든히 받쳐주는 선수진만 있다면 둘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선수들인데 살짝 둘이 같은 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케인 자체가 너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까지 끌어안을 만한 그런 팀은 또 네, 그 정도는 네, 좀 없지 않을까. 그쵸. 보일리가 막 미쳐가지고 첼시가 갑자기 그 둘을 영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은 선수의 보강과 좋은 감독의 보강이 있어야 마지막 좀 라스트 댄스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여기 이변까지는 없었고 아스널이 리그 우승을 실패한 거 빼고는 아스날이 또 마지막에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져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좀 의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의지보다는 그 시즌 초반에 돌풍처럼 직진했던 그 그만큼의 힘이 위닝 멘탈리티를 잃은 것 같아요. 전북 현대가 또 얼마 전에 위닝 멘탈리티 그 특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교수님 좀 여기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 그래야 않나?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듣고 전북도 경기력이 좋아져가지고. 한번 이거 아르테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맨시티 우승. 좋나요? 행복합니다. 홀란드 춤추는 거 봤나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이게 잘하는 팀을 덥석덥석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잘하는 팀, 1등 팀에 제일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홀란드. 네, 지금 홀란드한테 좀 빠졌거든요. 꼭 해외축구 어떤 팀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수를 빨리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못하는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긴 저도 리버풀에 잘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향수로 지금까지 좋아하는 그쵸. 거거든요. 전북현대가 잠시 힘들었지만 네. 끝까지 좋아했잖아요. 네. 이제 전북현대 편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심지어 저는 시흥 사람인데 전북을 왜 좋아하는 건지. 만약에 과르디올라가 떠나고 맨시티에게도 분명히 암흑기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의 첼시나 지금의 리버풀, 지금의 토트넘처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도 좋아하실 건가요? 그래도 좋아해야죠. 아, 지금 전북도 7위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시즌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하기를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좀 바라는 마음에서 순위를 좀 다뤄봤는데요. 이게 좀 이겨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토트넘을 좋아하진 않지만 진짜 제발 이겨줘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쵸. 토트넘 팬보다는 손흥민 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겨줘라 했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크네요. 마지막 한두 경기만 남겨놓은 팀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고 38라운드까지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아마 이 스코어보드나 순위 예측 이런 컨텐츠는 다음 주면 마지막 축구 소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비시즌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유럽 팀들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그런 직관 컨텐츠나 이적 시장 컨텐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풋볼 앤 트랩을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투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손흥민 투어나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김민재 투어. 국대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제일 처음 좋아했던 저의 페이보릿 선수가 김민재여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런던이나 맨체스터로 와야겠네요.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투어, 김민재 투어 만들면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이강인 투어? 네. 저희가 꼭 그런 투어를 만든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노라님과 원리님께서 5월 축덕 투어 지금 동행을 하시면서 그런 투어 기획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양복도 챙겨가실 텐데. 네, 양복. 네, 어떤 영상을 찍으시려고 하는지. 자, 그럼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올 풋볼 앤 트랩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